사실은 이 사건은 이틀 후면은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참 이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첫 군수령, 첫 관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2위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양측의 공방 매우 뜨거웠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변론 과정은 치열했다고 하면은 치열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신문은 조금 전에 됐고요.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또 징계 사유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직무정지 처분이 집행정지돼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일단 복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 결과가 이르면 오늘 저녁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 바로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처장. 네.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안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무 배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직무 배제 결정을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지만 예. 이 직무 배제가 이 집행 효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신문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률 대리인들이 이 어떤 이제 법리 공방을 통해서 이 직무 배제가 합당했다, 필요했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논란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옳았느냐, 그 결정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를 따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결정이 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복귀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인용되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직무배제가 합당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있을 이 징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오늘 신문 시간은 1시간 10분에 불과했지만 오늘 결정에 따라서 윤 총장의 거취와 운명은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70분이어도 무게는 그 두세 배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전망도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럴까요? 네. 이 윤 총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건 뭐 그 수순이면 일단 복귀하는 거니까 그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인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반대로 기각 결정 그러니까 윤 총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징계 파면 수순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오늘 받아들이면 내일 하루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직무에 복귀할 수는 있지만 근데 만약에 수요일 날 징계 의결 빵빵 하고 대통령 사인 싹 하면 완전히 징계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그게 정말 3일 철화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아마도 그 징계 자체의 어떤 문제를 또 제기할 거예요. 똑같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부터 소청, 행정정 다 갈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총장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럼 사실은 법원이 왜 받아들여는 거 이유 이런 거 상세한 건 저희 법률가들이 하는 거고 국민의 여론은 어쨌든 첫 번째 재판에서 윤 총장이 이겼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무리해서 한 거네? 이렇게 생각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코 유쾌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의구심이 드는 게 만약에 징계할 거면 그냥 수요일날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하지 며칠을 못 참고 왜 그렇게 직무 배제를 했을까? 일주일 동안 총장 일주일 더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었겠죠. 뭐 일부 저도 막 그렇게 전망했습니다만 징계위원회가 수요일 열리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 결정을 조금 징계위원회 위후로 좀 미룰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정치 한복판에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건에 법원의 행들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정법원이 오늘 신문기를 열었다는 얘기는 수요일날 징계위원회 뭐 이게 상관없이 오늘 내에 가부간의 결정 빨리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손을 들어주면 추미애 장관이 입는 타격은 좀 있죠. 뭐 치명타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민 여론이 총장 이겼는데? 이렇게요. 1차 타격은 있을 네. 것이다. 조상호 부대변인 지금 사실 전 국민 눈과 귀가 다 서울행정법원으로 쏠려 있고 사안도 사안이고 긴급하고 중대하니까 그러면 내일 안에는 결론이 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면 아까 그러면 차라리 신문기를 안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결정하는데 좀 이렇게 어떤 확신이 없거나 이러면. 근데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려운 게 요즘 법원이 이렇게 2일날 이미 그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문기일은 앞에 잡혀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 징계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도 안 지키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법원에 어떤 이제 권리구제에 관한 접수가 됐는데 그 권리구제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이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일은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가부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왜냐하면 이게 2, 3일 차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 3일 차이에 관한 문제 때문에 법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하면 결정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이제 소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각하가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안 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법원이 오늘 신문 1시간 했어요. 양쪽에는 서면들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판단에 그리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신문을 했는데 2일날 전에 결과를 안 내면 이건 법원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가타부터 이 신문 한에서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나오든가 중요한 건 기각이냐 인용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도 왜 이거를 직무 배제를 집행정지하는 게 맞냐 이유의 설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또 추 장관이 입는 어떤 타격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럼 오늘 신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 터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한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양측의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전체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손해의 독립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59개 지검지청에서 매일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벌어지는 사건과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검찰총장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검찰총장의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단적인 예로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원전 관련된 수사에서 이 구속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 보강서를 지시할 거냐 이걸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 하면 지금 문제는 시간이 3일, 4일 짧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만약에 직무정지가 될 경우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해라든지 또 사법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권익 침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검찰총장이 매일같이 자리를 지켜서 판단해줘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 법익 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월급 그대로 다 준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지금 변호인 이야기 보셨지만 월급 정상적으로 나가고 직무 권한만 배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월급 주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저는 논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검찰총장입니다. 예. 사법 시스템의 총 위에 있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총지하는 2,000명의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런 검찰총장이 만약 권한이 며칠 동안 침해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태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러니까 일단은 직무에 복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는데요.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아하. 뭐 이르면 오늘 저녁 밤에도 결론이 날 것이다. 조심스러운 예측도 일부 있었는데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문 결과 오늘 결정은 없을 것이다. 뭐 일단 기자들은 퇴근해도 좋다 뭐 이런 말인데요. 뭐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저 얘기보다 주목하고 싶은 건 내일 일단 날 뜻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 그렇게는 무게가 실리는 게 오늘 결정 없을 것. 뭐 저희가 저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진 않겠지만 네. 아까 앞서 짚어봤던 서울행정법원도 이거를 계속 잡고만 있고 결과가 늦어지면 뭐 이거는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 신문을 했는데 결정이 징계위원회까지 끝날 때까지 안 하고 되면 이거 법원의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렇게 되면 내일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든 눈이 지금 행정법원으로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은 뭐 감찰위원회, 그 다음에 저 수요일은 징계위원회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아마 내일 저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 오늘 저녁 내내 조 부장이 심사숙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조상호 부대변인, 그럼 저 질문 관련 질문 하나 드리면 내일은 또 감찰위가 있고 네. 모레 징계위, 이게 물론 뭐 하루 이틀 상관이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내일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씩은 미칠 수밖에 없는, 만약에 내일 직무 복귀 여부가 가닥이 잡히면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이 오늘 이렇게 결정 없을 것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제 결정할지 여부도 사실은 거의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2, 3일 차이입니다. 2, 3일 차이에 과연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그 윤 총장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듯이 이게 사익적 손해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공익적 손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거는 예. 자기 개인적인 손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공익적 손해에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기각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 공익적 손해로 얘기하는 게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상적 손해여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지금 치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심리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그 집행정지 해봐야 결국에 2, 3일 그 권한 복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과연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긴급하게 법원까지 나서서 정지를 해야 될 사유인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속보 다시 한번 짚고 속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문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오늘 결정, 오늘 발표는 없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 내일쯤으로 가닥이 잡힐 텐데 저희가 그럼 내일 더 긴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 뭐 오늘 법리적으로 이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이 오늘 신문에서 다퉜지만 이미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한 중징계 여부를 이미 결정해 놓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왜 신청인이 이런 신청을 했는지 사실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심판 대상 입장에서 보면은 기각될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패소가 명백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이틀 후면은 이 지금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추 장관 측 변호인 얘기를 한번 제가 곱씹어 볼까요? 뭐 이틀 뒤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현정님 이게 어차피 중징계 날 건데 뭘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뭐 저는 법률가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참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 하나 정말 이게 행동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럼 검찰 지금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구성되신 분들은 그럼 다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들러리란 이야기입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왜 참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전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망은 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법무부 측 변호인이 저렇게 기자들 보는 앞에서 이틀 후면 집행정지 효력 없어지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 절차 자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라는 걸 시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게 어떤 면에서 법무부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거기도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 다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다 판단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미 결론을 내놨다 그러면 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주미회장은 혼자서 결정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다 결정됐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로 법치를 훼손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어떻게 변호사가 공공연하게 저렇게 이미 다 끝났는데 왜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시나리오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시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저게 지금 저분이 얘기한 게 중징계를 꼭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요. 징계는 징계 결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불문 결정이라 그래서 뭐 잘못을 했지만 묻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혐의 결정이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 3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어떠한 형태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러니까 직무정지의 효력은 소멸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때도 직무정지 결정은 소멸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틀밖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가 중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저희가 달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는 이 신문 결과 오늘 결정 안 난다고 했어요.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참 이 숨가쁜 3일인데 근데 이제 감찰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추 장관이 이거를 꼭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찰위원회는? 권고사항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게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항상 절차적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선감찰 후징계잖아요. 감찰해봤더니 이상한데? 야, 징계위원회도 징계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찰도 안 해보고 이 사람 뭘 잘못했는지 알고 징계를 해요. 선감찰 후징계인데 감찰위원회 재량사항 이거 안 열어도 되는데 근데 외부 위원들이 야 문제 있는데? 라고 해서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그냥 법무부가 2일날 잡은 겁니다. 근데 외부 감찰위원들이 징계 전에 잡아달라고 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린 선감찰 후징계니까. 예. 근데 감찰위원회에서 야, 이거 제대로 감찰도 안 해보고 뭘 가지고 감찰할 거냐. 어떻게 바로 징계를 하냐라고 해서 징계위원회 자체 열리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은 안 듣고 그냥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 확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인 문제들 국민의 여론에 아니 외부 감찰위원회도 문제 있다는데 왜 징계를 하는 거지? 징계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내일 집행정지 신청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절차적인 위법성의 문제를 제가 항상 제기해요. 그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였다. 이러면 양쪽에서 지금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 장관은 굉장히 권리안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는 어찌됐든 간에 이 감찰위원회를 정기위원회를 징계위 다음 주 10일에 열으려고 했는데 외부 위원들이 규정에 따라서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하다가 부랴부랴 할 수 없이 일례를 잡은 것이거든요. 아마 내일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 내용 그리고 감찰위원회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수요일 날 있을 징계위원회가 조금은 판도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